미국은 인종차별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최상위권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그냥 동양인이라서 식당에 못 들어가고 그런 유치한 인종차별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인종차별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미국인 동료들 중에 흑인들이 있잖아요. 모든 흑인 동료들이 한국에서 흔히 경험한 게 택시, 승차 거부라고 해요. 택시가 흑인이라고 승차를 거부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에서 택시가 동양인이나 흑인이라고 승차를 거부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한국이 미국보다 인종차별이 더 심한 나라일까요? 한국에서 승차 거부당한 저의 흑인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미국인 흑인 동료들은 그렇게 승차 거부를 당하고 어떤 한국인들은 흑인이라고 놀리기도 하는데도 한국을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더 오래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들은 길에서 백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거나 식당에서 동양인이라고 거부를 당하지 않고 백인 이웃이 다정하게 컵케이크 나눠주면 인종차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이 1960년대가 아니잖아요. 2026년 현재 그렇게 길에서 동양인 꺼져라 하거나 가게에 들어갔는데 동양인이니까 안 팔겠다. 그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아직은 별로 없어요. 미래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요.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고 사실상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흑인 친구들이 말해준 건 승차 거부는 자기 자유이고 흑인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자기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인종차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냥 저 사람이 매우 무례하구나 정도이지. 그 사람들 말은 한국인들은 흑인이 싫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뿐이지 싫기 때문에 죽이겠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소수인종이라고 죽이려고 한다는 말일까요? 정답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각한 이유는 그것이 소수민족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인종차별은 그냥 오늘 승차 거부 당해서 기분 나빴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미국의 인종차별이 당신의 수명과 관계가 있어요. 미국에서 특히 흑인 남자는 사실 언제 경찰의 손에 사살될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어요. 단순한 traffic violation, 그러니까 교통법규 위반 이런 것 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인종차별을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근래에 여러분은 ICE가 2명의 미국 시민을 사살했다는 뉴스를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2명이 죽었다고들 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요 근래 비슷한 시기에 ICE가 사살한 미국 시민은 최소한 10명 정도 돼요. 더 될 수도 있겠지만 알려진 건 한 1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왜 2명의 미국 시민을 사살했다고 뉴스마다 보도할까요? 그건 2명은 인명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그 가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2명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라서 세지 않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2명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닐까요? 그 2명만 백인이고 나머지는 백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것은 기자들이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이 사실은 관례에 근거한 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종주의자가 아닌 기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인종차별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COVID-19이 터졌을 때 처음엔 트럼프가 상관을 안 했어요. 중국 바이러스니까 동양인만 죽인다, 뭐 그런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백신을 개발하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느냐 하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백인에게 더 치명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과 비슷하냐 하면 왜 우리가 어떤 전염병이 돌 때 일주일간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다 90대 노인들이다. 그러면 겉으로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90대면 일반적으로 어차피 살 날이 50년 더 남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그 10명의 사망자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10대나 20대 사망자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이 되죠. 누가 그렇게 생각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다들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10대, 20대를 죽이는 질병이다? 큰일 났네. 뭐 그런 느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1000명이 죽었다. 그런데 그게 다 동양인이었다. 그러면 상관 안 하다가 백인 몇 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 동양인이니까 꺼져 하면 확실한 무례한 행동으로 야단치고 고칠 수도 있는데 이런 관습적 인종차별 사고방식은 골수에 깊이 박혀 있어서 그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도 당하는 사람도 잘 못 느끼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뭔가 확실히 집어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21세기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즉 백인이 소수 인종을 차별하는 방식은 사실상 굉장히 지능적이고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관광이나 한 달 살기 하러 와서 인종차별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 놀러 왔다 간 사람들이 미국은 인종차별 안 해. 뭐 그런 말 하면 믿지 마세요. 미국의 인종차별은 단순히 난 네가 동양인이라서 싫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 대놓고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인종차별이 발현이 되는가 하면 첫째, 어떤 resources, 즉 자원을 사이에 두고 경쟁 구도에 놓일 때, 그리고 둘째, 그런 경쟁 구도에서 생명의 가치가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때 정말 잔인하고 악마적인 인종차별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생활 수준과 더 나아가서는 수명과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